단어의 형성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형성법을 29페이지. 29페이지 앞쪽. 품사를 좀 먼저 하고 해야지 요거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수능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어간과 어미, 그 다음에 뭐? 어근과 접사야. 그래서 오늘은 이 어근과 접사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 이제 단어의 형성법에 대해서 봤는데, 단어의 형성이라는 얘기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어하고 복합어로 나뉘고요.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단 말이야. 그럼 파생어는 뭐냐?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어근과 어근이라고 해서 둘 이상의 라는 말은 빼고 그냥 이것도 빼.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틀린 말이야. 어근, 그러면 어근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라고 봐. 다시 써줄게. 여기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 이렇게. 이제 왜 이런 말을 실질 형태소로 쓰면 안 되는지는 좀 이따가 선생님 예를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왜 둘 이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지도 써줄게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건 그냥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면 합성어고,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면 파생어. 그리고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건 뭐가 된다? 단일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한번 가보자. 일단 그러면 어근과 접사를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 단어 형성에는 뭐가 있냐면 단일어가 있었지? 그리고 단일어 다음에 복합어에는 합성어하고 파생어가 있었단 말이야. 얘는 안 써도 돼.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우리가 복합어라고 불러. 단일어는 하, 나의, 근만으로 이루어진 거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거야. 물론 이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도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어근과 접사, 단어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려면 기본적으로 어근이 뭔지 무조건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 뭐도 알아야 되겠니? 접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필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이렇게 어근과 접사. 바로 가볼까? 어근은 뭘 어근이라고 부른다고?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 맞아.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 어근이라고 말해. 그런데 그냥 실질적 의미라고 말하면 안 돼.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국어에 실질적 의미라는 말이 3번 나와. 첫 번째 중에 실질 형태소. 그건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아까 우리 본용언 보조용언에서 나오지. 그건 두 용언에 결합했을 때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형태소 중에 실질적 의미, 두 용언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 의미. 그럼 얘는 어근은 앞에 뭐 했을 때 실질적 의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뭐 했을 때? 어근은 뭐 했을 때 실질적 의미일까? 응? 맞아. 단어가 형성됐을 때. 근데 단어가 형성됐을 때가 머릿속에 좀 감이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요건 요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정리하자. 단어를 뭐로 나눴을 때? 직접 구성 성분 또는 요소로 나누었을 때 뭐가 있는 경우? 여기 나누었을 때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경우,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 요렇게. 그러면 접사는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었을 때 뭐가 없는 부분이겠냐? 실질적 의미가 없는 거가 되겠죠? 실질적 의미가 없는 부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더 생겼지? 바로 뭐를 알아야 되겠냐?
직접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야. 그 다음에가 이제 실질적 의미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직접 구성 요소는, 직접 구성 성분은,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누는 게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눌까? 민영아, 어떻게 나누는 게? 품사? 단어를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단어를 의미상 몇 부분으로? 의미상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가 두 부분이고 의미상이란 말이야. 의미상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직접 구성 성분이야. 그러니까 단어를 의미상 두 부분으로 나눠놓는 거야. 그랬을 때 실질적 의미가 둘 다 있으면 합성어. 한쪽이만 실질적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면 걔는 파생어.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눠봤더니 안 나눠져. 그럼 뭐가 돼? 단일어가 된다는 거야. 의미상 두 부분을 나누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미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어미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만이야. 그러니까 어미로 나누진 않아. 알겠지? 어미로 나누는 건 무조건 뭐밖에 없어? 어간과 어미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의미상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무조건. 그럼 한번 나눠볼까? 한번, 선생님이 두 개를 나눌 거야. 의미상 두 부분으로 나눌게요. 자, 가다, 그 다음, 밤나무,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가다. 요걸 의미상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상 두 개로 나눠질까요? 안 나눠져. 왜? 어미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가다를 어떻게 하냐? 가로 말할 수 있고 다를 붙여둬도 되고 이렇게 돼요. 나눠지지 않아요. 그럼 얘는 이런 애를 무슨 어라고 부른다는 거야? 얘네를 단일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냥 밤나무를 두 개로 나누면 뭐가 나눠지죠? 밤과 나무로 나눠지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밤이 뭐냐? 밤나무의 밤이 뭐냐, 민영아? 먹는 밤이죠. 나무는 뭐야? 나무죠. 둘 다 실질적 의미가 있지. 그래서 얘는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밤나무는 뭐가 되겠어? 합성어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합성어가 돼.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 중요하단 말이야. 야, 규야, 김치볶음밥을 두 개로 나눴어. 뭐하고 나눠지지? 그렇지. 김치하고 뭐? 그렇죠. 볶음밥. 이렇게. 그런데 볶음밥이 김치볶음밥 말고도 되게 많지. 그러니까 얘가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 거야. 만약에 김치볶음밥 하나밖에 없었어. 뭐 버섯볶음밥, 계란볶음밥 이런 게 없었어. 그러면 이 김치볶음밥은, 볶음밥이라는 말은 김치랑만 어울리잖아. 그럴 때는 김치볶음하고 밥이 결합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근데 볶음밥이 되게 여기저기 많이 쓰여. 김치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분리성이 여기가 더 높다고 본 거야. 그래서 김치랑 볶음밥을 나누는 거야. 야, 김치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있지. 볶음밥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볶음밥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뭐가 돼? 합성어가 되는 거고, 김치도 뭐가 되고 어근이 되고, 볶음밥도 뭐가 되는 거니? 어근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규야, 볶음밥을 형태소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접사, 그 다음에 뭐가 돼? 밥.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실질 형태소는 뭐하고 뭐야? 복하고 밥이지? 밥. 이 김치볶음밥에서 어근은 김치하고 볶음밥이 어근이잖아. 근데 이걸 형태소로 나누면 볶음밥이 되고, 실질 형태소는 볶아 밥이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실질 형태소랑 어근이랑 같은 말이야? 다르지? 전혀 다르다. 근데 김치는 형태소로 나누면 김치가 김치지. 그러니까 얘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어근인 거야.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랑 어근은 우연히 같은 거지 개념 자체가 같은 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근데 한 번 더 나눠볼까? 그러면 이 볶음밥을 다시 나눠볼까? 뭐로 나눌 수 있냐? 볶음하고 밥, 이렇게 돼. 볶음이 실질적 의미가 있지? 그럼 이 볶음밥도 결국은 합성어인 어근인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볶음으로 나눠볼까? 볶음은 뭐가 붙은 거야?
볶다. 다가 있어도 되고 없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음은 접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접사잖아. 그러니까 볶음은 뭐가 되겠니? 파생어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구분할 때 김치볶음밥은 어근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김치볶음밥이라는 단어는 어근은 2개인 거야, 무조건. 근데 볶음밥이라는 말도 어근이 2개인 거야, 볶음과 밥. 하지만 볶음에는 어근이 몇 개야? 1개인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형태소로 분류한다면 김치, 볶음, 밥 5개의 구성 요소 나누잖아. 그건 형태소로 나눈 것. 그러니까 어근으로 나누면 무조건 2 부분으로만 나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합성어에서 2 이상의 어근 결합하는 거 틀렸다고 본다고 했지, 선생님이. 그리고 거기다 실질 형태소 더하기 실질 형태소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구분할 수 있겠니? 그래. 근데 여기서 실질적 의미라는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어근하고 접사를 좀 잘 나눠야 되잖아. 이게 쉽지가 않아. 왜? 접사를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실질적 의미를 했을 때, 실질적 의미가 있고 없냐를 나눴을 때,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머릿속에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 상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그게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다른 말을 막 어떻게 꾸며주거나 뭔가 생각하게 돼야 돼, 의미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의미를 자꾸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접사야. 그래서 어근하고 접사를 구분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어근은 이게 의미를 물어봤을 때 그냥 그건 그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접사는 뭐라고? 니네가 선생님 그거의 의미를 물어봐. 이게 무슨 의미니? 그럼 니네가 그래 눈가리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이런 애들이 접사인 거야. 그래서 얘가 접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잘 봐라.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빛 좋은 개살구 할 때 개살구 들어봤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개구멍도 있어요. 그쵸? 개구멍도 있습니다. 나눠볼게요. 개살구는 뭐와 뭐로 나눕니까? 개하고 살구로 나누게 되고, 개구멍은 뭐와 뭐로 나누죠? 개랑 구멍이 나눠지죠. 그죠? 그럼 개구멍의 개는 뭐예요? 의미가? 그냥 개는 개예요. 이게 어근인 거야. 구멍은? 구멍은 구멍이란 말이야. 그래 얘는 얘가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 되는 거야. 근데 빛 좋은 개살구의 살구는? 살구죠. 그럼 빛 좋은 개살구의 개는 무슨 의미죠? 봐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접사야. 실질적 의미가 없으니까 그 의미를 설명하려면 뭐 품질이 떨어지는 뭐 야생의 이런 의미가 더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 걔는 걔죠. 이게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접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더 해봐. 한 번 더 해보자. 먹이. 아까 이하기 희는 선생님 다 뭐라 그랬어? 접사라고 했지. 그치? 그럼 얘도 먹이는 뭐와 뭐로 나눠지니? 그렇지. 먹다하고 뭐로 나눠지는 거야? 이로 나눠지는 거야. 야, 먹다가 뭐냐? 먹다가 먹다지. 이는 먹이, 먹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지. 야, 먹이에서 먹이 뭐냐? 먹다 먹이지. 먹이에서 이는 이의 이지.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지. 실질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도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 그래서 앞에 붙으면 접, 두사, 뒤에 붙으면 접, 미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어근하고 접사는 구분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항상 뭐가 문제냐면 어근하고 접사하고 막 섞이고 어간어미 막 이렇게 구분하게 된단 말이야. 자, 가보자. 하나만 더 해볼게. 이게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시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얘를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봐. 날리. 그 다음에 쉬었다지. 왜? 다가 어말어미, 시제 선어말어미, 높임 선어말어미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를 직접 구성성분 2개로 나눠보자고. 뭐하고 뭐야? 어미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쉬었다를 다 빼버려야 돼. 그럼 거기 다야. 난리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날과 뭐로 나눠져? 니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얘는 날면서도 뭐가 되겠니? 날다가 되겠지? 그럼 물어보는 거야. 야, 날다가 뭐야? 날다지. 그러면 날리다의 니는 뭔데? 니지. 이렇게 뭘 못한다는 거야.
그럼 리는 여기서 뭐지? 사동전미사인 사동의 의미를 가지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 다시 따져보자. 그러면 용언에서 접사는 어디에 들어가니? 어간에 들어가니? 엄에 들어가니? 용언에서 접사 리는 어간이야 엄이야? 야 어미는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밖에 없다니까. 뭐가 돼? 여기가 어간과 엄이잖아. 접사는 용언에서 어간은 용언에서 접사는 뭐에 들어가? 어간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결합해봐야지. 그렇지? 그래서 나누는 방법도 어간과 어미로 나누느냐, 어근과 접사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데가 달라진단 말이야. 하나 더 해보자고. 하나만 더 해보자. 공부하다 또는 사람답다 나눠볼게. 어간과 어미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야? 사람답. 여기가 뭐가 돼? 어간이고 얘가 어미가 되지. 맞지? 어만 어미고 시작 높이가 없으니까. 얘를 직접 구성성분 나눠봐. 뭐하고 뭐로 나눠지냐? 사람하고 뭐? 답다. 어미는 있어. 그러니까 답해도 돼. 아니면 답다 해도 돼. 그러니까 어미는 붙여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의미상 이렇게.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얘는 뭐고? 어근이지. 자, 답다의 의미가 뭐야? 다운 거, 그런, 성질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분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를 구분해 주는 게 문법의 출발점이야.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 어간과 어미가. 좀, 어간과 어미 구분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뭐와 뭐도 구분할 수 있니? 뭐와 뭐도 구분할 수 있어? 합성어와 파생어냐 단위로도 구분할 수 있겠지? 얼어 죽을 뻔했네. 좀 추웠다. 확실히 됐지? 그럼 이렇게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 단위로 파생어 다 구분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인 거야. 하나의 금파 한여름이잖아. 한여름 구분하면 뭐와 뭐로 나눠져? 한과 여름으로 나눠지는 거야. 여름은 뭐야? 여름이지. 한은 한창? 설명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접사인 거야. 먹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높푸르다는 뭐랑 뭐랑 합쳐진가? 높다랑 푸르다. 높다가 뭐야? 높다. 푸르다는 푸르다. 그래서 합성. 앞뒤는 앞과 뒤. 앞은 앞이고 뒤는 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근하고 이게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가끔 나오긴 한단 말이야. 형태가 똑같아. 어근하고 구분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를 하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 동사, 잠.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인 거야. 그러면 둘 다 기본형이 뭐에다 뭐가 붙은 거냐? 자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각각 미음이 붙은 거지. 근데 명사형 접사에는 뭐가 있고 미음도 있고 명사형 어미에도 미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만 보고는 구분을 못해 우리는. 근데 문장 속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런 것들도 구분하는 것들이 좀 생기는 건데, 자, 잠을 잠, 그림을 그림, 삶을 삶. 이런 것도 뭐 있을까? 그림을 그림, 잠을 잠, 삶을 삶. 또 생각났어. 꿈을 꿈.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다 형태는 똑같아. 자다에다가 미음 붙은 거, 그리다에다가 미음 붙은 거, 살다에다가 미음 붙은 거, 꾸다에다가 미음이 붙은 거, 두 개 다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접사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야? 생각 한번 해봐. 접사하고 어미를 구분할 거야. 힌트를 줄게. 선생님은 어미라는 말이 붙는 순간 그것의 품사는 뭐라 그랬지? 유문이라는 거야. 근데 접사는 뭘 바꿀 수 있어? 품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접사가 붙으면 뭐가 되고? 만약에 접사가 붙으면 얘는 뭐가 돼? 명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어미가 붙으면 여전히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용언이 되는 거야. 동사든 형사든 용언이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힌트인 거야. 그러면
이 잠을 잠, 삶을 삶, 그림을 그림, 꿈을 꿈 이렇게 해서 각각 미음이 있는데 어떤 게 접사고 어떤 게 어민지를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겠냐 이거야. 어? 어떻게? 순서. 순서? 어떤 순서? 그래, 우리 했던 거 앞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명사고 둘 중에 하나는 뭐지? 동사인 거잖아.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동사야.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일 거야. 그치? 근데 뒤에 붙는 걸로는 잘 안 돼. 그럼 뭐해? 아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였지? 관용어.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지? 부사어. 그래서 여기다 꾸며주는 말을 집어넣어 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각각의 꾸며준 말을 집어넣어봐. 귀.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 어떤 말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냐? 단잠을. 잘잠. 이렇게 돼. 단잠. 단. 어떤? 단. 그러면 어떤은 관용어야 부사어야? 관용어. 그럼 관용어의 꾸밈을 받으니까 얘는 뭐가 돼? 명사. 그럼 명사에 뒤에 쓰니까 미음은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는 거야. 잘잠이지. 어떻게? 잘. 부사어지. 구사를 꾸며주는 건 뭐야? 용언이지. 그럼 이때 뒤에 나오는 건 뭐라는 거야? 용언이니까 어미.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도가 제일 중요해. 관계도라면 이것도 다 돼. 봐, 얘 나오잖아. 예쁜 그림을 빠르게 그림. 이렇게 부사어미가 붙고 여기는 관형사미가 붙는단 말이야. 여기는 뭐 친절한 삶을 영원히 삶. 이렇게 되는 거야. 꿈, 나쁜 꿈을 자주 꿈. 이거 되죠. 어떤 꿈? 나쁜 꿈. 나쁘다에다 니은. 관형사미 붙었잖아. 관형의 꿈을 받으니까 명사. 어떻게? 나쁘게. 아니면 심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4개.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이 4개에다가 체언, 앞뒤, 용언, 앞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이번 시간 처음 했던 도식 있지? 그것만 알면 문법의 대부분이 해결이 돼. 이렇게. 자, 이제 파생어, 그래서 이 파생어도 가봐. 파생어도 가봅시다.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그지? 참사랑 뭐와 뭐로 나누죠? 참과 사랑이야. 사랑은 사랑이죠. 참은 이러고 나오겠죠. 그렇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 이것도 혼이불도 이불이고, 헛은 하나 낮게 이런 뜻이고, 보다에서 엿을 보는 게 아니잖아. 몰래,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집밥자는, 밥다는 밥다고, 짓은요? 이렇게요.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겠지. 그러니까 접사인 거야. 새카마타, 까마타지. 어떻게? 새가 무슨 뜻이 있어? 열나.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전미사인 거죠. 잠꾸러기 뭐가? 잠과 꾸러기지. 이런 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꾸러기들 혼자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것들만 좀 보면 되고. 답다, 나날이, 일찍이, 깨뜨리다. 깨다하고, 이거 봐. 여기 줄 펴놨잖아. 이건 깨뜨리다는 뭐랑 합쳐진 거니? 깨다하고 뜨리다지. 그래서 깨다는 뭐야? 깨다지. 그럼 뜨리다는 그치. 그래서 접사인 거야. 그래서 전미사가 돼. 이렇게. 그래서, 어근과 접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돼. 됐지? 그렇게. 잘했어. 이렇게. 자, 합성어 가봅시다. 합성어의 짜임 가볼게. 합성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 합성어인데, 합성어는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거야. 어근과 어근의 결합. 근데 이걸 합성어로 구분할 때 일단 첫 번째가 배열관계에 따른 합성어랑 첫 번째가 배열관계고 그래서 통사적, 비통사적으로 나눈단 말이야. 두 번째가 의미관계에 따른 합성어야. 의미관계에 따른 합성어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대등, 종속, 병렬 이런 것들. 대등, 융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배열관계부터 먼저 볼게. 이 배열관계는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건 순서잖아. 뭐와 뭐가 연결되느냐 물어보는 건데 일단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단 말이야. 이때 통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통사는 문장이야. 문장. 통사는 문장적 합성, 통사적 문장적 합성어라는 뜻이겠지. 그럼 통사적 합성어는 뭐냐?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나 어순과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제 말하면 우리말 뭘 따른 거야? 어순을 따른 거야. 우리말 어순을 따른 배열인 거야.
이렇게 보면 아주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러면 우리말 어순에 따른 배열이 뭐냐? 아까 우리 했던 것들. 체온 뒤에 뭐가 오고 조사가 오고 체온 뒤에 뭐가 오고 이거지. 그 배열 관계대로 돼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봐봐. 체온과 체온 만났지. 시내하고 물이 만났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품사가? 체온이지. 그럼 체온을 꾸며주는 건 원래 뭐여야 돼? 관용어여야 되지. 관용으로 올 수 있는 것 중에 체온 뒤에 뭐가 붙어서? 관용격 조사가 붙어야 되지. 근데 조사는 뭐가 가능하다고? 그래. 얘는 체온과 체온인데 얘가 관용어로 시내의 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관용어와 체온의 관계인 거야. 우리말 문장 속물 맞지?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이것저것은 중간에 뭐가 붙어야 되겠냐? 이것과 저것이지. 근데 조사는 우리말에서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관형사 체온. 당연하지. 체온을 꾸며주는 관형사니까. 근데 체온을 꾸며주는 건 관형사 말고 뭐 있어? 용언에 관형사 어미가 붙는 거 있지? 근데 어미는 생략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용언과 용언을 연결할 때 뭐? 연결어미가 되지? 그래서 날아가다, 돌아가다, 접어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부사 뒤에는 용언이 오거나 부사 뒤에는 부사 오지?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 성분에 따른 거지. 이게 배열법에 따른 거야. 그럼 비동사를 가볼까? 용언의 어간 뒤에는 용언의 어간 뒤에 체온이 오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관형사 어미가 있어야 되지. 근데 얘가 없어. 그러면 얘가 정상적이지 않지? 그래서 비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그래. 그러니까 어간 뒤에 어미가 안 오면 안 돼. 어간 뒤에 어미가 안 오잖아? 그럼 얘는 다 비동사인 거야. 그리고 부사가 체온을 꾸며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부사가 꾸며주는 건 뭐여야 돼, 원래는? 용언이거나 또 다른 부사여야 되지. 그래. 체온 앞에 뭐가 와? 부사가 오잖아. 그럼 얘는 비동사적인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얘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1. 자, 갑니다. 어간이 뭐 없으면 어미 없이 오면 다 뭐라고요? 동사, 비동사? 비동사. 어간은 무조건 어미가 있어야 돼. 어미가 없으면 얘는 다 뭐가 돼? 비동사가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부사 뒤에 원래 뭐가 와야 돼? 용언이나 또 다른 부사가 와야 되지. 근데 부사 뒤에 뭐가 와? 그래. 부사 뒤에 체온이 오면 얘도 뭐가 된다? 비동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근데 체온 앞에 오는 부사는 있잖아.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음성상징 부사야. 대부분이. 그래서 부슬부슬 비, 척척 박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지? 이런 음성상징 부사 뒤에 체온이 오는 경우가 많아. 이게 비동사적 합성. 그다음 세 번째. 일을 뭐 하면? 제외하면 모두 뭐가 되겠냐? 그래, 모두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개념을 알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훨씬 좋지. 쉽게 아는 방법을 아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개념을 알고 나서 쉬운 풀이법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만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가 제일 짜증나잖아. 그지? 예외를 좀 한번 가보자. 쓰는 거 겁나 좋아하죠? 자, 어떤 것들인지 가보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열쇠 한번 가볼까요? 열쇠, 그 다음에 날짐승 이런 애들을 한번 가보자고. 좀 띄워보자. 자, 열쇠 나눠봅시다. 열다 하고 그래, 열다 하고 쇠요. 그죠? 통사 이거 합성어죠. 그러면 열다 하고 쇠 통사처럼 보여요? 비통사처럼 보여요? 그래요. 비통사처럼 보이죠. 날짐승은 뭐와 뭐로 나눠준 거죠? 날다 하고
뭐가 와? 짐승이 붙었어요. 그럼 얘도 통사처럼 보여요? 비통사처럼 보여요? 비통사처럼 보이죠. 뭐가 없으니까. 어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날짐승과 연결지어서 길짐승을 한번 보잔 말이야. 길짐승은 뭐와 뭐일까요? 아니에요. 기다예요. 기다. 기다하고 짐승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길짐승 수, 날짐승 금이에요. 그래서 금수예요. 이 금수만도 못하는 놈. 그래서 날아다니는 애 중에 사나운 애들을 맹금류라고 부르고요. 기어다니는 애들 중에 사나운 애들 맹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러면 기다하고 짐승이지. 그러면 기다하고 짐승의 중간에 뭐가 들어갔지? 관형사음에 리을이 들어갔지. 그치? 그럼 얘는 통사야, 비통사야? 그래, 통사적 합성어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날짐승은 봐요. 날다에다가 리을이 붙은 다음에 짐승이 붙었다고 보는 거고요. 열새도요. 열다에다가 리을이 붙고 쇠가 붙었다고 보는 경우야. 그런데 뭐가 생략됐다? 리을이 탈락됐다라고 보는 거야. 리을이 탈락. 그럼 이거의 근거가 뭐냐? 근거 중에 하나가 기다의 길짐승이에요.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으면 얘도 리을이 붙었으니까. 이게 근거 1이에요. 근거 2도 있습니다. 근거 2에서 리을 탈락은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그래요. 리을 탈락은 규칙이기 때문에 리을은 탈락한다라는 거야. 열다에다가 연이가 되잖아. 리을 탈락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열새와 날짐승은 뭐가 된다? 통사적 합성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얘를 통사적 합성으로 구분을 한다. 통사적 합성으로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거는 리을은 원래 리을 탈락이 되는 건 규칙화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짐승과 대응되는 길짐승을 봤을 땐 여기도 기다에다가 관형사면 리을이 붙었으니까 저기도 리을이 붙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하나를 추가해야 되겠지? 그렇지, 하나를 추가해야 되겠죠? 이 규칙에 적용이 안 되는 애가 있잖아. 어간이 뭘로 끝나면? 어간 말음 리을 뒤에 어간 말음 리을 뒤에 뭐가 오는 경우? 체언이 오는 경우. 얘는 뭘로 본다? 통사적 합성으로 본다라는 거야. 왜? 리을이 생략된 형태다라고 보는 거지. 됐죠? 이렇게 말하면 됐어. 이 통사적 합성하고 비통사적 합성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간 말음 리을 뒤에 체언이 오는 경우 통사적 합성어다. 리을이 생략되기 때문에. 리을 탈락이에요. 리을 탈락. 생략이라는 말 좀 그런가? 리을 탈락.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통사적 합성하고 비통사적 합성은 다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됐죠? 그 다음, 의미관계는 너무나 잘 알죠? 대등, and나 or로 붙은 거고, 종속합성어는 중심 의미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앞에 있는 건 수식이고, 중심 의미가 뒤에 있는 거야. 야, 돌다리는 돌이냐, 다리냐? 다리죠. 다리인데 어떤 다리? 돌로 만든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의미를 줄어들여요. 의미를 축소해요. 봐. 수건의 범위가 이만큼이잖아. 이게 수건의 범위야. 손수건 하면 수건 중에서 어떤 수건만? 손수건만 되는 거야. 이렇게 손수건.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식하면서 의미를 제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융합합성어는 제3의 의미가 생겨나는 거. 이거 알고 있죠? 밤낮이 늘. 그리고 돌아가다가 죽다. 이거 되겠죠. 근데 돌아가다가 진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돌아서 가다니까 융합이 했네. 대등이 되겠지? 여기서 밤낮. 이것도, 야, 철수 이틀 밤낮을 공부만 했어. 그랬더니 이틀의 밤과 이틀의 낮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대등. 근데, 저 새끼 밤낮 게임만 하네? 그럼 얘는 융합.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 보고서에 나의 피땀이 들어있다고? 그럼 진짜 피와 땀이란 말이 아니잖아.
그지? 그때는 노력이라는 거야. 희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근데, 야, 쟤 넘어져가지고 피땀이 범벅이 됐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그건 대등해. 피와 땀이 범벅. 이렇게. 요런 의미까지도 알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이거예요. 열쇠, 들것, 날짐승. 여기서 관형사음이 리을과 이렇게 통사적 의미자. 그치? 그런데 니네는 여기 보면 학교문법에서 얘를 비동사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니네는 3학년이잖아. 그지? 고3에서는 수능을 봐야 되니까 표준국어 대상, 즉 국립국어원을 따져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왜? 평가원에서는 뭘 따진다고? 표준국어 대상, 국립국어원을 따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니네가 만약에 학교 내신이었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거냐면 나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제 니네는 고3이고 수능 준비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뭘로 봐야 된다? 통사적 합성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서 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단어에서 사전 한번 가보자. 사전. 다이어하고 사전. 요거 잘 다이어하고 동음이어 잘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아니 이게 문법을 너무 오랜만에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 몇 페이지냐면 이게 59페이지. 자, 59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이게 사전에 실제 사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봐봐. 감따 1 나와 있지. 그지? 감따가 나와 있고 여기 음이 쫙 나와 있잖아. 그리고 감따 3이 나와 있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표제어라고 불러요. 단어의 표제어야 이게. 하나의 단어에 두 개의 단어. 그죠? 표제어가 각각 따로 있다는 얘기는 이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얘기야, 다른 단어라는 얘기야. 아예 다른 단어인 거야. 근데 우연히 뭐만 똑같아? 발음만 똑같지. 그래서 동음, 소리는 같지만 이의, 뜻이 다른 말이야. 그래서 얘네와 얘네 관계는 무슨 관계? 동음, 이의어의 관계라는 거야. 동음, 이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뭐뭐을 이거 나오잖아. 이건 주어를 뺀 필수 성분의 개수야. 그러면 감따는 을 감따라고 했잖아. 그럼 필요한 성분의 개수, 필요한 필수 성분이 뭐하고 뭐야? 주어와 목적어가 되지.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한 얘기야? 두 자리 서술한 거야. 항상 주어는 반드시 들어가니까 주어는 생략돼 있는 거야. 동사에서. 그럼 여기서도 예문도 나오죠. 그래서 을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구나. 그래서 문형 정보라 그래. 이런 것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얘는 뭐 예문을 표시하는 거고, 요건 이제 반의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점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길게 발음하는 거니까 장음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봐봐. 감따지, 감따. 을, 뭐뭐에, 뭐뭇을, 뭐뭇으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문형 정보라고 했잖아. 그럼 반드시 앞에 주어는 있겠지.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한 거야? 세 자리 서술한 거야. 누가 무엇을 목도리를 목에 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것도 이제 헝겊으로 다리를 헝겊으로 감싸다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길 가보면 여기 감타 3을 가보면 뭐가 있냐면 뜻이 한 개니 두 개니? 두 개인 거야. 기억. 감타 3은 기억에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로 말거나 빙 두르다는 의미가 되겠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시계태엽이나 테이프 따위를 작동하도록 돌리다라는 거잖아. 근데 얘네가 두 개가 어디 밑에 있어? 감따 3 밑에 있지. 그렇다면 얘네들은 한 단어가 뜻이 몇 가지가 되는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맨 위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맨 중심 의미. 맨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걸 무슨 의미? 주변 의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의 뜻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무슨 의미? 중심 의미.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무슨 의미? 주변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주변 의미는 어디서? 중심 의미에서 파생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아예 다른 낱말이 아니지. 한 단어에 파생된 의미냐, 중심 의미냐, 주변 의미의 관계지. 이런 것들은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다의 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무슨 관계? 다의 관계, 다이어. 감따 1하고 감따 4는 표제어가 다르지. 얘는 무슨 관계?
동음, 이의 관계. 그래서 동음, 이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가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가끔 나와. 가끔 나오는데, 사전 읽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